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요, 단순 암기 지식을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라 융합적인 사고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는 거죠, 선생님.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정시를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하던 학생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경쟁률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가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비교할 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하니까 우리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논술 전형은 논술 유형 및 최저학력 기준 적용 유무, 논술 고사일에 따라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요. 논술 전형은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일괄 합산으로 실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시립대가 유일한데요. 1단계는 논술 100% 해서 4배수로 뽑고요. 2단계에서 논술 성적 60, 학생부 40으로 성적을 뽑습니다. 일괄 합산하는 유형은 논술 100, 논술 80, 학생부 20, 논술 70과 학생부 30, 논술 60, 학생부 40입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논술 70 그리고 학생부 30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논술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언어 논술 플러스 통계 자료 분석, 언어 논술 플러스 수리 논술, 영어 지시문 활용 논술이 있습니다. 대개 언어 논술을 보고 있고요. 영어 지시문을 활용하는 대학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대학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연계열 논술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리 논술이 있고요. 수리 논술에 플러스 기타. 그 기타에는 과학, 아니면 언어, 아니면 의학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과학만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과학 논술만 실시하는 서울여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수리 논술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의학과, 중앙대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에다가 과학 논술을 선택형으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수능 과목에서 어떤 과탐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도 좀 지원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 논술의 선택 범위 및 출제 범위에서 차이를 많이 나타내니까요. 이 부분은 대학별로 모집 전형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논술인데도 언어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더라고요. 가톨릭대 생활과학 계열하고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그리고 한국항공대 이학계열, 그리고 한양대 의예과는 언어 논술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수리 논술만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고교 수학 전범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는 수능 수학 나형에 해당되는 수학만 출제가 됩니다. 수리 논술만 실시하지 않는 과탐까지도 들어가는 대학 중에는 한국기술교육대도 있는데요. 과학을 한 과목 준비한다면 한국기술교육대 논술 전형도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논술 고사일입니다. 논술 고사일이 수능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대학과 겹치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대학별로 논술 고사일이 변경이 돼서 함께 논술 고사를 치르는 경쟁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대학교하고 인하대 사실은 같은 날 논술 고사를 금년에 보기 때문에 이 날을 서로 피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변동이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꼼꼼하게 이 일정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을 응시하러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올해 수능 이전 대학입니다.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연세대학교,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수능 이전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보게 되니까요. 우리 학생들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논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 논술 고사일은 인문계열하고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제 계열별로 아니면 의치한 쪽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성신여대가 9월 29일 날 첫 시험을 시작을 해서 10월 12일 날 연세대학교가 수능 이전에 마지막 대학이 됩니다.
의예과 제외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연세대학교는 이번에 의예과를 논술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시면 11월 22일 날 보는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서는 의예과를 선발하고 있다는 거 좀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수능 이후로 날짜를 옮겼습니다. 예, 논술 합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건국대학교, 덕성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학교가 작년과 최저학력 기준이 바뀐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지원할 경우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수형 사과탐 영역 중에서 2개 합 4입니다. 더불어서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개 합 5였는데요. 올해는 3개 영역 등급합이 7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만일 성신여대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게 되면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개 합 6이었는데요. 올해는 2개 영역 등급합이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논술 실력이 좀 강한 학생들이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탐구 과목이 2개 영역 평균이었는데요. 올해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3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가 되겠고요. 중앙대는 이와는 반대로 작년에는 3개 영역 합이 5였는데요. 올해는 3개 영역 합이 6입니다. 하지만 탐구가 2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이 등급 자체가 아주 낮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다른 과는 없는데 의예과, 간호과만 최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국대학교가 최저 기준이 다시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동국대의 경찰행정학과인데 자연계열 학생들도 선발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반도체 전공에 있어서 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 한국사에서 등급이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의예과에 대해서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입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서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 굉장히 머뭇거렸던 대학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연세대는 넣겠다고 논술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경쟁률이 올해는 좀 높지 않을까, 상상 초월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에서도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간호하고 의예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미적용을 하고요. 연세대 서울도 다 미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도 미적용이 되고요. 한양대 서울 캠퍼스도 미적용을 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논술 대비하는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리고 수능이 기본이다. 그리고 문제풀이 결과 과정에 충실한 훈련을 해라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교과서에는 기본 개념이 들어있고 이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 범위는 결국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서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라는 거고요. 교과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단원에서 배웠던 거에 대한 심화된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기가 학습한다면 이게 출제되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수식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호를 잘못 쓰거나 아니면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데 문제에 주어지지 않은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주의한다면 감점 요인을 좀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금년도 대입 논술 전형 대비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 기본이 되는 건 수능입니다.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하다 보면 충분히 논술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별 논술고사의 유형과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원하는 대학의 논술고사 정보를 꼭 수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년도 모의 논술이 논술 유형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출제 의도라든지 재시문 출처, 채점 기준, 예시 답안들을 확인하면서 준비한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술고사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